여러분, 학교나 회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누군가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적이 있으신가요? 타인을 설득하거나 나의 생각을 이해시키는 일은 진짜 너무나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모두가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잘 전달할 수 있을 만큼 생각도 명확하고 말도 잘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런 상황을 너무 마주하기 싫을 것 같고 생각만 해도 긴장되고 막 땀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런 상황을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회사원 또는 사회생활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책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설득 없이 설득되는 비즈니스 독심술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알아볼까요? 이 책의 저자이신 신병철 작가님은요, 마케팅 관련해서 너무 유명하신 분이세요. 고려대 경영학과 마케팅 박사과정도 마치셨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CJ그룹 마케팅 부사장으로 계시다가 현재는 배달의 민족, 야나두, 텐마인즈에서 기업 자문위원으로 계신다고 합니다. 또 학문과 실무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중간계 캠퍼스를 통해 많은 기업의 리더와 대표들이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강연도 하신다고 해요. 자신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남들에게 전수하시면서 상생하시는 모습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진짜. 또 신병철 작가님은 정말 많은 논문을 집필하셨는데 그 중에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마케팅 관련 최고 수준의 학술지인 저널 오브 마케팅 리서치에 게재가 된 논문도 있으시다고 합니다. 와, 작가님의 능력의 끝은 정말 어딘가요? 너무나 많은 작가님의 스펙을 다 나열하려면 입이 아플 지경이라서 이런 대단하신 분의 책을 제가 지금부터 직접 알아보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신병철 작가님은 이 책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비즈니스 독심술에 대해 알려주시고자 하는데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굳이 내가 열심히 설득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것만 같은 말들이 엄청난 스펙의 소유자이신 작가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미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작가님은 역시 논문을 많이 쓰고 읽으신 분이라 그런지 책 주제마다 참고할 논문을 적어주세요. 진짜 지금의 자리에 오르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공부와 노력을 하셨을지 생각해보면 진짜 존경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책의 각 목차를 보면 되게 딱딱해 보이고 마냥 공부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 막상 읽어보면 다양한 예시와 사례들을 많이 넣어주셔서 이해가 너무 잘 됐어요. 그럼 좀 더 알아보러 가볼까요? 작가님이 전수해주시는 설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나에 대한 인상을 좋게 하고 기억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들 중 선호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선호도를 높이는 방법이 바로 빈도 효과입니다. 말 그대로 상대방과의 접촉 빈도를 늘리는 걸 말하는데요. 자주 만난 사람일수록 더 좋고 믿음이 간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작가님은 스톡홀름 증후군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1973년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어느 은행에 무장을 한 강도들이 침입해서 4명의 은행 직원을 인질로 붙잡았다고 해요. 생각만 해도 진짜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런데 6일 동안이나 잡혀있던 직원들은 다행히도 무사하게 풀려났어요. 문제는 이 이후에 발생된 사건이에요. 무장강도의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인질들이 이상하게 범인들을 옹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일까요? 자신들을 납치한 강도를 감옥에 보내도 모자를 파내 오히려 도와주고 있는 것이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작가님은 이런 의아한 일들과 관련된 스톡홀름 증후군이 높은 빈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4명의 인질은 6일 동안이나 강도와 함께 지냈는데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극한의 공포 속에서 강도가 베풀었던 그런 매우 사소한 친절들이 인질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진짜 말도 안 되지만 접촉 빈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스톡홀름 증후군을 통한 예시는 극단적인 사례지만 이 정도로 높은 빈도가 주는 신뢰감과 이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선호도의 증가가 가능하다는 것을 너무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마케팅을 주 업으로 삼으시는 작가님은 효과적인 마케팅을 위해서는 고객에게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야 한다는 것을 이런 예시와 설명을 통해서 강조하신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크게 4가지 내용을 통해서 소비자를 설득하고 상호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책에서는 논리보다는 감성적 내용이 소비자 선택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작가님은 논리는 감성적 판단을 내리기 위한 일종의 도구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게 되고, 또 반대로 아무리 나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마음에 들면 그냥 선택하게 되는 성향이 높다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제 나름대로 쉽게 풀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친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힘든 일이나 고민에 대해서 조언을 듣고자 할 때 직관적이고 논리적인 조언을 듣는 건 모두 중요한 말들이지만 오히려 팩트체킹을 당하는 것 같고, 또 저의 말에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려고 하는 듯한 그런 조언들이 좀 더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서 확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다들 취업도 힘들고 사업도 힘든 상황이고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조차도 일에 치이고 여러 상황에 치여 지치고 막막할 텐데, 인생 선배이자 사회 선배인 작가님의 이런 팁과 말들은 굉장히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은 꼭 마케팅을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어도 많은 분들이 읽어보시면 정말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단체 생활을 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두에게 강추 또 강추합니다. 마지막으로 책기가 미션을 하나 드릴게요. 나를 설득하기 위해 가장 노력했던 순간은 언젠가요?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저는 다음에 또 만나요.